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개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뭔지 하기 전에 우선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요거 아이들이 보통 많이 헷갈려 해요. 자, 2차식은 뭘고요? 2차 방정식 뭘까요? 그리고 2차 함수,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2차 함수를 배울 건데, 아무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일단 형태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2차식이나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 대해 형태를 보면 정말 간단해요. 2차식은요,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생각한 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제곱이 있어서 2차식이에요. 만약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하면 얘는 뭘까요? 3차가 제일 높죠? 3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차식이라는 것은 지수의 가장 높은 거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2차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 나와요. 단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b나 c는 0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는 2차식 c 된다. 3은 2차식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도 2차식 맞아요? 맞아요. 왜? b는 0 돼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5x의 제곱은 2차식 맞아요? 맞아요. 왜? b도 c도 0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단 뭐만 x 제곱의 개수만 0이 아닌 걸 우리는 2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식의 기본 형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수학은요, 어떻게 보면 형태랑 패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거만 잘 파악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형태가 똑같아요. 2차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방정식은요, 말 그대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가? 등호가 있어야 되죠. 즉, 는 0.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얘는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뒤에 어떤 형태가 있어서 는 하고 뭐 어떤 값이 주어져야 x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는이 없으니까 얘는 x의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럼 x의 값이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하면 x값 구할 수 있어요? 예, 분명히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됐나요? 즉 그래서 2차식과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x의 값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즉 해를 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를 구할 수 있으면 2차 방정식, 해를 못 구하면 2차식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단, 되게 중요한 말로죠. 단 뭐는 0이 되면 안 될까요? a는 0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왜? 얘가 0 돼버리면 이거 사라지니까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거예요? 1차식이 돼버리니까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뭐 함수니까 뭐로 시작해야 돼요? y는으로 시작하죠. 1차 함수도 왜 y는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2차니까. 그럼 여기도 단 얘도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b하고 c는 0 될 수 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는 0을 갖고 있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형태를 갖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2차 식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형태를 간단히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방정식은 뭐에 가장 큰 의의를 갖고 있다? x의 값을 구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2차 방정식이요.
x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우기 전에 뭐 배웠어요?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미친 듯이 인수분해를 했어요. 인수분해 왜 했게요?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왜 우리가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걸 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은 뭐 곱하기 뭐예요? x 곱하기 x고요. 2는 2 곱하기 1입니다. 근데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 얘랑 부호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뭘로 같을까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나오고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x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랑 합치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됐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어요. 인수분해를. 자, 근데 인수분해랑 이거 뭔 상관 있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본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는 하고 0을 붙였어요. 그럼 방정식이 된 거죠, 그쵸? 그럼 x의 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답은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0이 되려면 x-2가 0이 되던가 5와 x-1이 0 되면 돼. 둘 중에 한 놈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0 되면은 0 되는 거잖아요. 왜? 0 곱하기 뭐 해도 0 되는 거고 얘가 뭐 어떤 숫자가 나오고 얘가 0이 나와도 0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둘 다 0 되면 0 되는 거고. 즉 그렇다면 x-2가 0 되려면 x는 얼마? 넘어가니까 2. 그럼 x는 얼마? 넘어가니까 1. 됐네요. 따라서 x의 값은 뭐 나온다? 1과 5와 x는 2. x의 값을 구했네요. 자, 인수분해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미친 듯이 한 이유는 뭐다?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는 것은 인수분해를 잘 해야지만 이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정말 잘했으면 우리는 또 이제 인수분해를 또 잘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또 x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뭘로 구했어요? 인수분해를 구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뭘 구하냐? 완전 제곱식으로 x의 값을 구할 거예요. 완전 제곱식? 어떤 식으로? 자, 아까랑 똑같이 좀 다른 문제를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 이걸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수분해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인수분해로 우선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할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그럼 보이지 않는 선 x 1 5 자, 마이너스란 건 무슨 뜻이에요? 이놈과 이놈의 부호가 서로 반대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서 누가 크로스 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큰 수 얘는 x 나오는 거고 1 곱하기 x니까 얘는 5x 나와요. 그럼 크로스 했을 때 큰 게 뭐예요? 얘가 크네요. 그럼 얘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더하니까 4x 맞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0 되니까 요놈이 0이 되거나 혹은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1.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5와 x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구해요. 이게 인수분해를 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건 뭐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풀릴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풀어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5를요, 뒤로 넘길게요. 이렇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는 뭐가 됩니까? 5가 돼요. 그렇다면 나는 좌변을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요 플러스 4 보이죠? 완전 제곱식 하는 방법이에요. 요 x의 개수를 끌고 내려가요. 그럼 플러스 4를 2로 나눠요. 그럼 얼마 나와요?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럼 얘를 제곱해요. 그럼 얼마 돼요? 4 나오죠? 걔를 여기다 써주세요. 플러스 4. 근데 잘 봐요. 원래 좌변에 4가 플러스 4가 없었죠? 그러면 우변에다가도 역시 똑같이 얼마? 4를 둬야죠. 왜? 수학은 항상 공평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얘는 얼마 돼요? 9. 가만히 있어봐. 제곱을 날릴게요. 그럼 x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기억나죠? 뿔마 얼마? 3. 그럼 x는 넘어갈게요. 플러스 2를 넘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자. x는 한 번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 그러니까 얘는 뭐 나와요? 1 나와요. 또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해서 이제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써야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1과 마이너스 5다. 1과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언제 인수분해를 하고 언제 완전 제곱식을 씁니까? 자, 인수분해는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쓰세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때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할 건데, 오늘 요 두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인수분해랑 완전 제곱식을 하기가 어려워. 그때 쓰는 방법이에요. 대한민국 중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풀 겁니다. 그 근해 공식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하는 과정, 이걸 설명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보고 문제랑 매칭시켜서 풀어보십시오. 고생했습니다.